네,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어제죠? 어제 제가 교육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기 취업형 계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중학교 교육연구정보원 강사와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활동하고 있으면서 저희 진로기사들과 함께 특자맘 진로 진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입과 대입의 모든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일 교육은 저는 독일 교육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제 딸이 독일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더 친근감이 있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독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독일 학생들은 진로가 결정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여기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인문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레알슐레라고 해서 상호국계, 또 다른 또 진로 방향은 하우프슐레라고 해서 그 몸으로 하는 직업이 있죠. 뭐 인테리어 업자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독일은 독일은 대학 진학률 졸업률이 35%밖에 안 됩니다. 예. 저희 한국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되죠? 79%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예. 거의 배입니다. 근데 그 독일의 이수율, 대학 이수율은 36%밖에 안 되는데 독일이 강국입니다. 독일이 강국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스웨덴이나 독일 쪽의 교육을 저희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갖고 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나라에 마이스터라는 개념은 장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장인. 그래서 저희 그 고등학교도 2010년에 고등학교에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 13년 됐죠? 지금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아주 취업률도 좋고 잘 성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오늘 설명해 드릴 조기 취업형 계획학과, 이것도 또한 바로 어떤 취업 쪽으로 관점을 두고 가르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마이스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가운데 분이 장인이신데, 장인이 되면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마친 것과 동일한 인정도 해주고 대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죠.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에 이제 진로가 결정되는데, 한 반에 가서 자, 우리 나중에 뭐 할 거야? 꿈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학을 가겠습니다 하는 아이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인테리어 할 거예요. 저는 저기 그 칠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을 못 가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바로 그런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5년밖에 안 됐죠? 예,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 조기 취업형 계약과의 학과를 보면 전부 다 4차 산업과 연결된 학과입니다. 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때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뭐 변호사, 회계사,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얘기한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 AI입니다. 예. AI 발전은 어머님들이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작년 11월에 뭐가 나왔죠? 챗 GPT가 나왔습니다. 챗 GPT가 나오면서 거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한 9개월 정도 됐나요? 10개월 됐나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평가를 외부로 못 갖고 나갑니다. 전부 다 학교 안에서 해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AI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며칠 전 24일에
하이퍼클로바라 X라는 내부에서 또 인공지능을 발표했죠. 예. 그래서 발표한 날 그냥 주가가 뭐 7%가 올랐다든가 하여튼 그 AI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앞으로 미래 직업을 본다면 저는 소셜 미디어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회사에서 이제 그동안은 사람이 뭐 홍보하고 다니고 막 그랬죠. 일반 기업에서 마케팅이 이제 미디어 채널 관리 담당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이쪽에 직업이 유명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지금 엄청나죠? 올여름도 엄청 더웠던 게 뭐죠? 환경 오염으로 기후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유망해질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새롭게 뽑은 게 이 도시농업 전문가입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이 농업은 항상 시골에서 하는 거라 이런 개념도 없어지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뭐가 있죠? 메이크 문화가 있습니다. 메이크 문화. 이게 만들어 보는 걸 흥미롭게 보이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뭐 제가 며칠 전에 본 어떤 연예인은 옥상에다가 모든 걸 다 식물을 심어서 자급자족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이런 쪽도 관계가 됐고, 이건 이제 자격증도 생겼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가 자격증 당연히 생겼습니다. 빅데이터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쪽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22년 그 전에요, 이후에 떨어지는 가치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이런 손재주나 기술, 설치, 뭐 청각 이런 거에 뭐 단순 기술 같은 거, 이런 거가 효용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2020년 이후에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중요시 된다 그 말씀입니다. 분석적 사고 혁신, 감정 추론, 시스템 분석과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된다. 그래서 챗 GPT가 지금 나온 이후에 AI가 대처할 10가지 직업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저희 같은 교사가 들어가고요. 법률업 직종, 예, 이게 나왔습니다. 회계사, 그래픽 디자이너, 또 미디어 직종, 예, 기술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AI가 완전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데 굳이 뭐 하겠습니까? 핸드폰도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핸드폰도. 예. 지금 이제 디자인을 짜고 있고요. 앞으로 핸드폰 변화는 끝이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 나온 지가 13년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매년 1년마다 핸드폰 달라지는 거 아실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미래사회 학습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화에서 봤죠? 손으로 제껴가면서 범인을 찾는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모습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재는 뭐죠? 학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런 협업 관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인재를 보게 되는 관점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 자 보시면 10가지가 되겠는데요. 협업 들어가죠. 예, 협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성,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 어떤 인재를 바랄까? 이거 전문 직종 대표자 100명의 CEO들이 100명 인터뷰를 했더니 의외로 인성이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는 그 각 기업체의 그 인사자문위원들이 말하는 게 있죠. 학력에 속지 말자. 자기 사원들을 뽑는데 학력에 속다 보니까 이런 인성적인 게 도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하니까 이런 거에 더 역점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년 백수가 126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엊그저께 일요일날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리고 3명 중에 2명이 이직한다. 이것도 저희 국가적으로 손해도 엄청 손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때들은 정말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됐죠? 신입사원을 뽑았잖아요. 각 기업체에서. 요즘 신입사원 안 뽑습니다. 예. 거의 경력직으로 이루어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쿠팡 같은 곳에서는 거의 다 경력직으로 뽑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도 그랬지만 전공과 불일치가 38.6%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경영을 공부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개발자를 공부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38%면요. 진짜 이거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일자리 임금 수준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첫 일자리가 시간제라는 게 뭐죠? 알바죠, 알바.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알바합니다.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참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에 입학과 동시에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시작한 지 5년 됐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과는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할 겁니다. 지금 초창기지만요. 그래서 각 신문사나 여러 가지에 지금 엄청나게 이제 그 조기 취업학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조기 취업학과를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각 신문사에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학과가 뭐냐? 4년제 대학 1학년 때 입학해서 2학년 때 1학년 때 이제 그 이론과 대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취업이 되는 겁니다. 1학년 때 물론 취업이 됐지만 실제 일하는 거는 2학년 때 하고요. 4년제 학위 취득을 어떻게 되죠? 3학년만 마치면 4년제 학위 취득을 주는 겁니다. 전문대인 경우도 있는데요. 전문대인 경우는 6개월 단축합니다. 2년제면 1년 6개월 뒤면 마치게 됩니다. 예. 혜택은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험을 볼 때, 이 과들을 대학 시험을 볼 때는 그 회사, 자기가 회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회사의 직원 인사 담당이 같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대학과 또 그 기업체의 직원이 같이 면접을 본다. 그래서 4년제를 3년 만에 끝낸다. 이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48학점, 12학점을 이렇게 학교와 융합으로 같이 하고요. 3학년 때는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그런 개념을 두시면 되고, 2학년 때 정직원으로 이제 기업에 들어갑니다. 1학년 때 계약하고, 1학년 때는 공부하고, 근데 이거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입니다.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50%까지 기업 부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졸업 후에는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졸업 후 해당 기업에 10개월간 의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100% 취업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장학금, 아까 말씀드렸죠? 1학년 때는 100% 장학금이 나오고요. 2학년 때는 어떻게? 50%, 50%. 2학년 때는 자기가 본인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완전 기업 맞춤형이다. 동시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게 이러한 학과들 지금 18개 대학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과들은 전부 다 4차 산업 학과입니다. 유망이 있겠죠? 그래서 조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강조하는데 뭐부터 해야죠? 자기가 이제 그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직장에 뭐 앉아서 컴퓨터만 볼 게 아니라 그 직장을 꼭 가봐라 하고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업이 됐으니까요. 대학 때부터 아주 마음이 편하죠. 다른 학생들은 대학 다니면서 취업 때 걱정하는데 취업이 되고 들어가니까요.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좀 부담이 없었다. 뭐 부모님한테 하나도 도움을 안 받아도 내가 다닐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 학생은 선배로서 다 좋은데 여러분들 조기 취업과 들어올 때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잘 배우고 오세요 하고 충고를 합니다. 그 이외에 뭐 등록금 그리고
학생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해보니까 아주 유망성 있는 중소기업이 많더라. 후배님들 잘 그런 걸 잘 체크하시라. 예. 그리고 졸업하면 어차피 취업 걱정하는데 우리는 들어갈 때부터 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취업 걱정 없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조기 취업, 조기 계약과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나는 전공을 더 살려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시간 낭비 없이 아주 대학생활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직업 정보나 이런 거 볼 때 커리어넷 보죠. 이거 다 아시니까. 워크넷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좋은 직업 정보라는 거는 최신, 정확, 신뢰, 구체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뭐 그 위에 뭐 보수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볼 수 있지만 이 회사가 정말로 좋으냐, 이걸 여러분들이 서치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원칙 중에,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들과 조언을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을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원하는 게 뭔가, 아니면 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거 다 보시고, 그리고 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라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가보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거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같은 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자기소개서는 한 줄로 요약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나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나,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학교 생활에, 그리고 이 회사가 저를 필요하는 이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이 단점도 이게 쓰게 되시는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다, 이런 것들을 쓰시고, 면접입니다. 면접 당일날 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 당일날 그 기업에서 나오고요, 대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기업 인사 담당에게 잘 보여야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코테시, 예의가 바라야 되겠죠?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정중히 인사하는 거, 기본이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질문에 제가 간결하게 답변을 하세요. 간결하게. 그러니까 질문자가 하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간결하게 꼭 말씀하시고, 꼭 제가 이건 팁을 드리는데, 면접이 끝나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잠깐 한 30초 정도, 예,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랬든지 자기의 마지막 소개를 꼭 하고 나오셔라 하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상 질문 같은 거 보시면 즐거웠던 일, 아니면 자랑스러웠던 일, 또 슬펐던 일을 승화시킨 거, 이 내용 같은 거, 그리고 좌절이나 절망,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갈등, 회사 뭐 친구들 간의, 이웃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예상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나올 수 있겠죠. 글로벌 감각, 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요즘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업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일 공동 추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질문이 많을 겁니다. 협업에 대한 질문도 준비하시고, 또 도전 정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시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뭔가 하는 질문도 나올 겁니다. 이런 답변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어떤 리더십으로 그동안 생활했던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개혁학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 4년제 대학을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대 같은 경우는 6개월이 더 빠르게 졸업하기 때문에 학점 따는데 물론 힘들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5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제가 한 5년이 지나면 이 계약과 조기 취업형 계약과의 어떤 등록금을 뭐 준다든가 이런 혜택 같은 거 저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입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